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하루에 한자 천자문 읽고 쓰기. 이번 영상은 동기연치. 지난 영상에서 공회 형제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서는 공자 한번 복습하고 갈게요. 공자가 구멍이란 뜻도 있지만 심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깊이 아주 심하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는 품단 뜻도 있지만 생각할 회. 네, 그래서 심히 생각한다. 누구를? 형과 아우는. 깊이 생각해주는 형과 아우는 형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문장과 연결이 되잖아요. 동기연지. 자, 한 가지 동, 기운기, 연할련, 가지지 이럴 때 보통 이제 그 련자 같은 경우는 두음 법칙에 의해서 만약에 그 사전을 찾거나 이럴 때 리을 여 니은으로 찾아야지 이응 여 니은으로 찾으면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제 그래서 기운이 같다. 기운이 같고 또 가지지, 가지가 이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하는데 직역만 가지고는 좀 한번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운이 같고 가지가 연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뜻은 형제는 부모의 한 기운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무에 비교했을 때 줄기는 뿌리에서 나오는 줄기는 같으나 이제 가지가 이렇게 나눠진 거와 같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글씨 캠프에서는 물론 뜻도 중요하지만은 쓰는 게 중요해요. 활자에 있는 모양을 가지고 글씨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육필로 어떻게 쓰면 좋은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제 활자 있는 대로 써보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육필로 썼을 때 멋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게요. 자, 획과 획이 떨어지는 게 없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도 탁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자 같은 경우는 참 써놔도 그렇게 멋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는 요 안에 공간을 적절하게 분포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그거보다도 가운데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글씨를 쓸 때는 연습하실 때는 항상 이 중심을 잡아놓고 하시는 게 편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내가 좌우의 길이를 가늠할 수가 있다. 자, 내리는 거는 좀 세로로 좀 길게 내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붙이지 않고 떨어뜨려 쓰세요. 자, 이렇게. 그러고 났을 때 똑같아요. 여기만 좀 달라지는데. 좀 꽉 채울 수도 있고, 이 전체를 꽉 채울 수도 있고, 위로 올려서 여기도 붙이지 않고 쓰세요. 아랫부분을 살짝 남기는 이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쓰는 법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간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간격도 비슷하게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행서에 와서는 이제 행서를 볼 때는 뭐 같은 방식으로 할게요. 많이 변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 상태에서 연결돼도 되고 띄어서 입구만 여기만 이렇게 입구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 훨씬 더 좀 간단해지죠? 그다음에 이제 기운기자는 이제 활자대로 보면은 활자대로 써보려고 할게요. 이렇게 하고서 한일자가 좀 길게 들어가죠. 이렇게 바짝 붙여야 돼요. 요 끝에서 이렇게 나오고. 자,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와요. 그랬을 때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쌀미가 들어가잖아요. 요게 기운기인데 여기에 쌀이 들어가면 사람이 쌀을 먹어야지 곡식을 먹어야지 기운이 나죠. 이제 날씨가 추울 때는 괜히 으실으실하고 춥잖아요. 그런데 식사를 딱 하고 나면은
어때요? 금세 몸이 훈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기운이란 얘기죠. 자, 여기서는 이제 간격만 잘 유지하면 된다. 특히 이렇게 획이 많은 것들은 간격만 잘 유지하면 된다. 역시 똑같이 이렇게 중심 잡아놓고요. 이제 길이의 굵기와 획의 굵기와 길이 이런 걸로 이제 멋을 부리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첫 획을 좀 크게 하세요. 이렇게 크게. 그리고 짧게 해서 이렇게 싹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요 끝에서 올라갔다가 탁 꺾어서 이걸 내려오다가 옆으로 이렇게 빼세요. 한 번에 이렇게 쭉 빠지는 게 아니고 니은자 쓰듯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점도 이렇게 밋밋하게 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호응이 되게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 찍으시고 길게 나오고. 여기 갈고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네, 갈고리 단다고 틀린 거 아닙니다. 이 점도 이렇게 바짝 붙여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멋있죠. 예. 그냥 방법의 차이다. 예. 방법을 알고 쓰는, 뭐든지 그래요. 방법을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무턱대고 하는 거랑은 차이가 크다. 자, 이번 글씨들은 너무 많이 좀 나가지 않는, 좀 평범하게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서에서는 획과 획을 좀 생략도 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 획을 한 획으로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기용기자가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어져 내려오는 이 부분이 가늘어져야 돼요. 이 굵어지면 안 돼요. 똑같이 해서 쓰듯이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다 해도 되고, 그냥 우리가 미자 쓰듯이 그냥 한일자로 이렇게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련자인데요, 련. 예. 근데 이게 앞에 오면 연으로 읽어지잖아요. 예. 순서가 책받침이 있는 거는 오른쪽부터 씁니다. 여기 다 붙여놨어요. 다 이 활자에는 인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우리가 책이나 이런 웹 이런 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자형은 다 이 인쇄를 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책받침 보면 모양이, 이거 있는 대로 써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기고 좀 두 개에 여기를 이렇게 해서 파임을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모양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모양으로 나왔죠? 예. 근데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는 안 쓴다. 예. 그럼 어떻게 쓰는 게 6빌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냐. 역시 중심 잡아놓고요. 자, 중심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너무 작게 쓰시면 안 됩니다. 좀 큼직하게 쓰시고요. 살짝 이렇게. 이 중심선이 있으면은 우리가 보기가 좋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간격 잘 유지하시고, 중심 여기서 이렇게 왔어요. 가운데다가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자, 이제 모양이 바뀝니다. 여기 내려온 세로선을 보고서 바로 옆에다 이렇게 찍으세요. 이걸 기준으로. 그리고 3자 쓰듯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자, 끝나는 선이 이 내려온 이 차자에서 내려오는 이 세로 마지막 선보다 위로 올라갔죠. 이렇게 쓰셔야 돼요. 더 내려오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요 끝에서 이렇게 해서 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 받침은 왼쪽과 아래를 이렇게 감싸주는 형태가 돼야 돼요. 예, 이렇게 쓰시면은 정확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서로 보게 되면은
너무 많이 흘리지 않고 간단하게 이제 쓰게 되면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새로운 걸 하나 가져왔어요. 거의 뭐 초소에 가까운데 훨씬 더 쓰시기는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해 주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술의 차자예요, 여기에. 자,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장기 쓰시잖아요, 장기. 그러면 빨간 거는 예서로 써 있고 파란 거는 초소로 써 있는데 이게 차예요. 똑같죠, 그렇죠? 여기서 살짝 이렇게 넘어와서 그냥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책받침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 좀 생소할 수 있지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지지자. 많이 쓰이는 자들이 많아요, 지금은. 자, 이렇게 해주고. 며칠 전에 저희 채널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신데요. 성물 다루는 데 있잖아요. 석재. 비문도 새기고 또 거기다가 어떤 이런 조형물도 만드신 그런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같아요. 아주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좀 아무튼 감사합니다. 거기 또 알아봐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3분의 1, 3분의 2 쓰는 게 맞는데 이 길이로 따지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편차가 꼭 법칙은 안 지키셔도 괜찮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운데 해놓은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다시 칸을 3등분 해서 쓰시면은, 자, 나무목 부분은 어디에 여기만 이쪽으로 많이 중간 안 넘어가게 쓰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많은 이런 글씨를 접하셨는데 제가 대가들씨도 많이 봤는데 그중에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분이 좋은 얘기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끊어서 하지 말고 이제 똑같은 글씨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기 할 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여기를 한 번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쓰는 방식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끊어서 하는 것보다 연결해서 하게 되면은 연결성도 있고 쓰시기 좋아요. 그리고 이게 행서로 왔을 때 이런 방식에 의해서 쓴 자형을 행서로 연결해 쓴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무목이랑 이제 연결되는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위로 가고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오죠. 여기 또 그냥 끊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와서 여기 점 찍는 것도 있는데 점은 안 찍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활자로 돼 있는 거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육필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이거를 해서로 쓰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멋과 실용을 다 겸비하기 위해서 행서라는 서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이쪽 부분을 많이 쓰죠. 그러면 이 해서는 언제 많이 썼냐? 기록용 글씨를 쓸 때. 그리고 일반 나머지 문서 같은 경우는 행서로 주로 많이 편집글 같은 데는 작성했다 보시면 돼요. 자, 기운이 같고, 그렇죠? 동기. 이 동자는 뭐 많이 동맹, 동일 뭐 이럴 때 많이 쓰고, 이 기자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원기 회복할 때 쓰이고, 또 이거 연속적으로 뭐 연합 이럴 때 쓰이는 거고, 이거는 지자는 그게 많지가 않아요. 금지옥엽이라는 단어에 쓰이고, 지엽 뭐 이런 데도 쓰이는데 금지옥엽. 예.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귀한 자식을 금지옥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치 다 거기에 연관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지가 금으로 돼 있고 이파리가 옥으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금지옥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형제는 어떻다? 예, 서로 깊이 생각해 준 형제는 어떤 사이다? 한 부모의 기운을 받아서 갖고, 나무에 비교하면은 가지가 이어져 있는 거, 가지, 나무에서 줄기에서 나온 가지가 서로 이렇게 뻗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상이 올라오면은 보시기만 하면 안 돼요. 자, 영상 보시면서 100번 정도 따라 써보시면은, 아, 이 장은 이렇게 쓰면 정확하겠구나 하고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때까지, 내 몸이 알 때까지 하시는 게 실기입니다. 모든 실기가 똑같아요. 자, 이렇게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우리 멤버십 가입도 좀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